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누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며 성장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런 본연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줄까 말까 망설이는 그 순간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망설임 자체가 주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며 우리의 선한 본성이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귀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것도 모두 소중한 나눔의 형태입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수록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 안정된 마음가짐과 깊은 이해력이 모두 나눔의 자산이 됩니다. 주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먼저 주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까 봐하는 우려, 혹시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우리가 받은 것과 준 것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기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때가 된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그 특별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기쁨이 더 크고 오래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과 연결된 깊은 충만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까 말까 고민될 때, 배우자에게 시간을 내줄까 말까 고민될 때, 부모님께 관심을 표현할까 말까 고민될 때 망설이지 말고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어려워할 때 도움을 줄까 말까 고민되거나 후배에게 조언을 해줄까 말까 망설여질 때 선뜻 손을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나눔의 형태입니다.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 말까,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할까 말까 고민될 때도 주저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더 나아질 때 결국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상대방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는 이런 나눔의 철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나눔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거창한 기부나 봉사활동만이 나눔은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도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런 지혜의 전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도 현대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나눔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집니다. 관심과 격려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꿈과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위로해주는 것, 성취를 이룬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것 모두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입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나눔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나눔은 조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눔의 씨앗이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눔은 또한 우리의 관점을 넓혀줍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선을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줍니다. 이런 넓은 시각을 갖게 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나눔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이 받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눔의 철학은 결국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줄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주라는 것은 단순한 선행 권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차 나눔의 기쁨을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눔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